자, 네 번째. 네 번째 법대로 하자. 이제 우리 회성용 봉투의 진위성 문제입니다. 이게 법을 안 바꾸면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않죠. 예.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건 가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예. 투표지 3방향 검증으로 가름을 해야 돼요. 컴퓨터 발급 기록, 투표지 발급 기록. 예. 그다음에 절치부? 이 절치부 요거 사전 투표지에서 나온 거 네. 이거 두고 그다음에 개표시 투표지 개표. 예. 개표 때의 투표지 개수. 개수. 투표지 그래서 이 3방향 검증해서 맞춰내야 되고 이 회성용 봉투에 답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 법의 본원적 모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재자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재외, 선상, 거소. 예. 그러니까 재외는 이제 해외 동포, 네. 선상은 배 타시는 분, 예. 거소는 이제 뭐 군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감옥이라든지 예, 예. 구치소라든지 예, 예. 거소.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부재자 투표인데 이 부재자 투표는 우편을 통해서 와요. 그렇죠. 예. 부재자 투표는 예, 예. 개별 우편 통해서 예. 옵니다. 예. 그런데 사전 관외 투표는 예, 예. 부재자 투표가 아니야. 아닙니다. 예. 사실은 일반 투표예요. 일반 투표죠.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야. 예. 투표소에 가서 했잖아. 그렇죠, 당연히. 투표소에 가서 한 투표가 왜 우편을 타냐고. 그러니까. 아주 여기 본질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표는 전체가 관리돼야 되는데 투표소라는 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곳이야. 그렇죠. 개표소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곳이야. 근데 중간에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지 못하는 물류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우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상 우편이 아니라 물류가 됩니다. 예,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선관위가 앞과 뒤를 관리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군대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소가 군대잖아. 그렇죠. 선관위가 관할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편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 뭐 그렇죠. 그런데 앞단이 선관위가 관할하는 공간이야. 투표소야. 중간에 왜 우편이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예. 이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래픽이 초과돼요. 결국은. 수백만 표. 이번에 한 4,500만 표 되죠? 그렇죠. 한 400만 정도 될 겁니다. 네, 수백만 표가 몰려버리니까 결국 택배 투표가 돼버려요. 이거 나중에 무슨 문제인지 다시 한번 예, 말씀하시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이 회성용 봉투 진위성 검토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법에 의해서 구조적인 문제여 갖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인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투표지 3방향 검증. 사전 투표지의 그 절취부를 이용한 이 3방향 검증으로 중앙 컴퓨터, 그다음 절취부, 그다음에 예. 개표. 이 3방향 검증으로 그냥 가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째 봉인민 검증. 윤석열 인수위 이거 가지고 바로 조져야 돼요. 선관위. 참 현재는 깔끔 제거형이에요. 떼면은 아무 흔적도 안 남아. 근데 이게 특수봉인지인데 특수봉인지라고 글자만 써놨고 내용은 일반적인. 저도 앞으로 이 옷에 뒤에다가 특수의복 그래가지고 만지면 죽어. 만지면 죽어. 특수의복 이런 거 나 뒤에다 목 뒤에다 레이블 붙이고 다닐래. 그 일련 번호가 없죠. 저기 보시면 일련 번호 없어요. 그러니까 봉인지 하나하나에 번호가 없어요. 그다음에 봉인지 하나하나를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다라는 사용 정보 없어요. 그도 떼고 나면 표 안 나고. 떼고 나면 표 안 나. 그다음에 수량은 풍부하게 투표소에서 돌아다녀. 문방구처럼. 그다음에 봉인 직후를 촬영한 이미지 DB가 없어서 개함을 할 때 대조할 게 없는 거야. 개함할 때 대조할 게 없으면은 봉인한 그 서명한 사람들 다 와서 이거 우리 서명 맞아요 해야 개함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옛날에 우리 이제 공화국 이전에 참나. 양반들 어디 편지 쓸 때 피리 봉투를 한지에다가 하고 그러는데 봉자를 붙이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글씨는 다 알지 서로 알고 그 다음에 그 글씨를 뗐을 때 제3자가 뗐을 때 그 사실은 이건 절대 어떤 사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 네. 근데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글씨로서 말하자면은 봉인의 밸류를 대대손손 해왔는데
21세기에서 이렇게 특수봉인지 이름만 쓰고 널려 있는 테이프를 한다. 참. 개판봉인지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혹은 저기 무늬만 봉인지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그렇죠. 자, 개선은 뭐냐? 잔류파쇄형이죠. 잔류파쇄형이라는 건 여기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거예요. 저 정품. 그래서 떼면은 물체 표면에 뭔가 얼룩얼룩이 남잖아. 예. 그 다음에 저기 저건 아예 떼지지도 못하고 종이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떼진 데는 또 물체 표면에 뭐가 남고 저게 오른쪽에 저게 잔류파쇄형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예. 잘 안 떼지는 거예요. 잘 안 떼지는 거예요. 잘안 안 떼지죠. 떼지고 종이 쪼가리 남고 떼진 부분에는 얼룩덜룩 뭐가 남고. 그러니까 일련 번호 있어서 뛸 때 아니 이 잔류파쇄형을 뗄 이유가 있으면은 일련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용 장부에서 기재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언제 해제했다. 그렇게 그렇게 돼야지. 되면 되죠. 그리고 봉인지 하나하나마다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고 예. 그 봉인지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사용했다라는 했다. 사용 장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산업형장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관이가 그 잘라빠진 성관이가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헌법기관이 땀 흘리는 산업 현장에서 상품 다루는 것보다 훨씬 천하게 우리 투표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스럽죠. 상스럽죠. 자, 봉인 직후 이미지 DB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네. 개함 때 대조를 대조를 해야 해야 자, 됩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이걸 가지고 조지세요. 조지셔야 돼. 이거 구현 안 해놓으면 우리가 6월 1일 날 어차피 6월 1일 선거를 두고 시민 한 10만 명하고 선관위가 충돌합니다. 네, 이거 구현 안 돼 있으면 충돌할 때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돌아가는 거예요. 오롯이 지게 됩니다. 예. 자, 6번째. 그다음에 이제 투표지 보관. 보관입니다. 예. 지금은 함체 대신 자루 플러스 설치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눈속임이죠. 왼쪽에 저게 자루죠. 예. 근데 저 자루를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오른쪽에 저렇게 박스처럼 해서 설치되라 그래서 저 자루를 위에다 얹으면 마치 함 같은 느낌을 줘. 일종의 눈속임이지. 눈속임이죠. 이거를 함체를 쓰고 함체를 쓰게 되면 야외 보관이 가능해져요. 야외 보관이 가능해지면 네. 얼마든지 보관장에 나오면서 시민들한테 자유주시선,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 직관적으로 직접 저게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시선을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그러거든. 예. 예를 경찰서 마당 네. 이런 데다가 얼마나 안전해. 예. 저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저기 그 설치대 저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 관내 사전 투표함 설치대 받침대라고 써 있어요. 이거요. 몇 년 전만 해도 관내 사전 투표함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완전히 눈속임인 거야. 예. 관내 사전 투표함이라고만 돼 있으면 위에 가서 딱 뚜껑이 잘 안 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 함체라고 느끼잖아. 예. 그래서 저게 야 이게 함이냐라고 항의가 있었다고. 예. 그러고 나서 저게 받침대라는 세 글자를 더했어요. 선관위가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이 정도로 야바오꾼 같은 자들. 항의 받은 다음에 야바이죠. 받침대 시자도. 제가 간단하게 투표함이 프랑스는 완전 투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완전 투명을 저렇게 보관할 필요도 없이 현장에서 바로 끝나면 까죠. 바로 까집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독일, 뭐 호주, 일본, 네. 대만까지도 네. 지금도 이 투표함은 말하자면은 저기 함체를 씁니다. 더 웃기는 거 그다음에 자물통이 있어요. 내가 왜 제가 당신들 법에 네. 투표함이라는 용어가 수십 번 수백 번 나오면서 함체로 있는 왜 저 자루 써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투표함의 규격과 재질은 선관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루식 행랑식 투표함을 씁니다. 아니 국어를 저렇게 나는 선관위 국어 강간범들 집합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야바이죠 뭐. 한국어 강간범들이야. 아니 규격과 재질이라는 건 규격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40, 50, 30을 45, 52, 29로 바꿔. 그 규격 바꾼 거예요. 그렇죠. 재질.
나무를 알루미늄으로 바꿔 혹은 뭐 철로 바꿔. 2mm 두께 그릴로 뭐. 아니야 2mm 두께의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칼라 철판으로 바꿔. 칼라 철판이라고 해서 칼라판이라고. 칼라 강판, 연강. 이런 거는 재질이에요. 근데 함체를 자루로 바꿔. 이거는 아니지. 이건 재질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규격을 바꾼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물건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을 쓰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까고 말하자고 선관위 왜 저렇게 자루 썼냐. 좋게 생각해 주면 몇 명이 사전 투표할 줄 모르니까 얼마나 보관장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자루로 저렇게 하면 적재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좋게 생각해 주면 그거야. 몇 명이 투표에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사전 투표가 그렇잖아. 주무국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이거 예,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면 딱 하나의 이유는 그건데 나는 선관위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 함체를 쓰고 함체가 많아질 걸 상대로 해서 야외에 보관해라. 그렇죠. 사람들이 야외 보관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볼 수 있는데 자유주선.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조사받으러 갔더니 그 사람 그 김모식이라는 서울시 선관위 나 김모식이 당신 이름 기억해. 또 법정에서 한번 보자고. 당신 무식한 소리를 했든지 위증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법정에서 QR 코드에 비밀스러운 값을 덧입힐 수 없다. QR은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런 기능을 스테가노그래피라 그러거든. 그렇게 엉터리 소리를 해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뭐라면 제가요 정보보안 기사입니다. 정보보안 기사인지 뭔지 면허증 뭔지 모르겠는데 당신 그 둘 중에 하나야. 무식한 소리든지 아니면은 위증이든지. 예. 당신 무식한 사람이야 위증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왜 면허증 갖고 잘난 채? 참나. 내가 당신 이름 아는데 이 자리에서 김까지만 얘기할게. 김까지만. 다음에 좀 국가 녹 먹고 살으려면.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개의 그리고 당신 그 말투 들으니까 특정 지역 같은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 사람들 욕 먹는 거야. 그 뭐야. 우리 아버지도 그 특정 지역인데 우리 아버지 욕 빼지 말라고. 특정 지역 사람은 특정 지역 사람들한테 좀 특정하게 좀 똑똑하게 살으라고. 정직하고. 명예롭게 살아야죠. 저기 뭐야. 네. 이게 왜 아직까지 주요국들이 다 대부분 자물통을 쓰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왜 완전 투명을 쓰는지. 보통 사람이 참관 감시하라 이거야.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중앙 컴퓨터로 다 가려놓고 선관이라는 성스러운 관료 조직으로 다 가려놓고 너희 천한 것들은 이걸 들여다볼 자격이 없노라. 이걸 짐작해서 이걸 비판하면 너희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며 그러한 소리를 퍼뜨리면서 조직을 만들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한 조직 범죄를 짠 것이다. 이거 아니야. 저한테 그거잖아. 제가 아는 지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중앙화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있는 나라는 OECD 국가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소위 말하자면 그 독재 국가들에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지위를 부여했고 이 정도의 선진국 같으면은 거기에 맞는 걸맞게 놀아야지. 놀아야죠. 어디 간첩 소나기에 노는 것 같이 놀면 되겠어요, 선관위? 자, 윤석열 인수위는 선관위를 공개적으로 3월 달에 조지세요. 조질 때 너희 현행법 안에서 법대로, 법 정신대로 이 7가지는 고쳐야겠다. 그렇지. 라고 조져놓고 이 7가지를 고치라고 조지고 있다라는 걸 매일 국민한테 알리세요. 그래야 선관위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 6일 지방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수십만 시민과 선관위가 한판 붙을 때 윤석열 신생 정부가 그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렇죠. 안 그랬다가는 윤석열 정부가 선관위랑 같은 편으로 이제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이렇게 몰린다니까. 요번에 우리 3월 5일 날 눈으로 똑똑히 봤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아까 제가 선관위한테 함체 써갖고 야외 보관하라니까 산불 난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동영상 그때도 틀었던 거예요. 경찰서 운동장에. 경찰서 마당. 주차장 하나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함체를 쓰게 되면 저렇게 적재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적재가 위로 쌓아 올릴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지붕만 있는 천막을 해요. 일부러 벽을 다 튀어놔.
그리고 그런 천막을 세워가. 그리고 바깥에 울타리를 둘러. 철망으로 그것도. 얼마 돈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조명등이 없으면 바깥에 LED 조명등 한 2개 달아. 그리고 CCTV 갖다 달아줘. 놔. 경찰서야? 경찰서 주차장 한쪽 구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를 볼 수가 있다고. 네. 예? 맞습니다. 안심할 수가 있잖아. 안심할 수 있죠. 안심할 수가 있잖아. 삼립방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참나, 어디 진짜. 체육관 야, 뒤에다 이게 밀어다 놓고 뭐하고, 뭐하고 우리 있는지는 자랑스러운 예.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한테 똥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법대로 하자. 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표 때는 한 2-3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 일단 3방향 검증을 해야 되고요. 데이트의 악의를 맞춰야 됩니다. 악의 세 종류 데이터에 악의가 맞아야죠. 컴퓨터의 투표지 발급 기록. 그렇죠. 개표할 때 투표지 개수, 개수. 투표지가 몇 장인가. 몇 장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취부에서 해독한 데이터.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로구 기초의원 라선거구에 울릉도에서 3표 왔어야 되고 뭐 저기 어디야 광주에서 저기 호남 광주 무슨 저기 무슨 뭐 서석동 그런 동이 있을 거예요. 호남 광주 서석동 투표소에서 11표 왔어야 되고 뭐 김해 뭐 봉화마을 옆에 봉화동에서 12표 왔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맞아. 그 표수가 맞나? 그래야죠. 그러면 절취부에서 해독한 데이터하고 개표할 때 투표지 개수랑 그 다음에 이 중앙선관위 그 중앙 컴퓨터의 그 데이터하고 3개가 딱 아구가 맞으면 그럼 우리 인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분류기 및 개표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샘플링해서 수검표해라.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 법대로 헌법 정신은 사실은 한 10% 수검표하면 돼요. 저거. 수검표를 원래 사실은 하고 개수기를 쓰게 돼 있는 게 법 정신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수검표가 아니라 수개표를 한 다음에 개수기를 쓰는 건데 순서를 바꿔서 개수기 먼저 분류기 개수기 다 쓰고 다시 세는 건 쉽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도 한 10% 해봐야 뭐 저기 연장되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관위 중앙컴퓨터 작동 참관 검증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투개표 기간 중에 원내 정당이 파견한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된다. 저기 우리 중앙컴퓨터 저기 서버를 과천으로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 화웨이 빵빵한 방화벽 설치했습니다. 화웨이 방화벽입니다. 알고 보니까 화웨이 방화벽. 중공산 저기 화웨이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라고 물었더니 L4 스위치라고 말 바꾼 거 알아요? L4 스위치로? L4 스위치 방화벽 됐어요. 사실은 이거 요번에 선거할 때 그 아직 체크를 안 됐는데 L4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 레이어 4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꾸러미에 주소지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레이어 3라 그래요. 레이어 4는 뭐냐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원래 인터넷에선 레이어 3에서는 접속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데이터 한번 삥 가고 데이터 한번 삥 오고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인터넷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어 3까지는. 그럼 삥 접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선이 성립을 안 해. 서킷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그램 방식이라. 그걸 데이터그램 방식이라 그래요. 소포가 서로 간에 날아다니는 거라 편지 날아다닐 때 둘 사이에 접속 없잖아. 없죠. 둘 사이에 선로가 안 뚫려져 있잖아. 그렇죠. 회선이 서킷이 안 뚫려져. 전화는 옛날 전화, 국산 전화는 스위칭에 의해서 회선이 뚫려 있는 상태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제 전화하다가 양쪽 다 안 끊고 내버려두면 집 팔아야 돼요. 집 팔아야 돼. 맞습니다. 옛날에 회선이 뚫려 회선 유지 시간만큼 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다시 돌아가면 회선이 안 뚫려진 상태에서 회선이 없는 상태에서 삥삥삥삥이 그게 레이어 3야. 레이어 4는 뭐냐면 삥삥삥삥으로 회선 없이 가는데 서버 단이나 그 지능이 높은 단에서 이건 접속 중이야 라고 서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이어 4예요. 그럼 그걸 인지하는 순간 뭐냐?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방화벽 장비에서 L4 스위치를 써요. 그렇죠. 무슨 말? 어떤 놈이 이상한 접속 시도하는 거 아니야? 접속 개념이 그렇죠. 있다고. 그게 접속이라는 게 접속이라는 게 레이어 4에서 성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화웨이 방화벽 장비 쓴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또 항의하니까 아니요, L4 스위치 썼는데요. 근데 분명히 화웨이 제품 썼어요. 아니, 나 돌아버리겠다니까. 그리고 L4 화웨이는 스위치가 방화벽 장비. 화웨이는 이제 참나,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아니, 그 인민해방군 기업이라고 다 찍혀 있는 기업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행사를 인민해방군의 자비와 공정성에 맡긴 거야. 맡긴 거죠.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에 의해서 화웨이에 우리 저기 윤석열 인수위 이거 조사해서 조지세요. 그리고 왜 과천으로 그때 서버 옮겼는지 2020년에 조사해서 조지세요. 예. 이거 흉악한 짓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주의 국가전산센터는 겹겹 보안이 돼 있어요. 소위 말하면 국가방화벽이 국가방화벽이 있다. 근데 이걸 과천으로 옮기는 순간 벽이 얇아지거든. 대한민국은 저 선관위는 그야말로 그래서 내가 초원법적이라고 하는 게 지들 국가방화벽을 놓고 거기서 빼와서 왜 과천 그러니까 국가 위에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그 선관위가 단순히 관료 만능주의, 관료주의 마피아 집단일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해하지 않는 행태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간첩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아니 밖에서 그런 의심을 제기한 사람들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 컴퓨터 작동을 그 원내 정당에서 파견한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리고 투개표 끝나고 다시 로그 검증해야 된다. 아니 이준석이는 하버드대 컴퓨터 공학과 나왔다며? 야, 당신 입에서 이 소리가 나와야지 어떻게 백모 입에서 이 소리 나오냐? 맞습니다. 당신은 입만 쩍 벌리면은 여혐 발언하지. 좀 스마트한 발언 좀 하고 살아라.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사람이. 자, 여기까지는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라고 국민한테 알리는 7개 포인트입니다. 이거 3월 중에 하셔야 됩니다. 인수위 안 하면 나중에 6월 지방선거 둘러싸고서 시민과 선관위가 충돌했을 때 시민이 광범위하게 저항했을 때 그 시민은 윤석열 정부에 저항한 게 돼요. 우리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이 제기할 수도 있고 거대 야당에 따라 시민단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부의 이 신뢰. 네. 그래서 윤 당선자 귀하는 공화국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공화국에 충성을 바친다면 투표와 선거에 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만약에 3월 중에 인수위를 조지지 않으면 윤 통령이 독박을 씁니다. 그렇죠. 자, 뭐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거의 메뉴를 다 만들었는데 뭐 스마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법대로 하자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을 고쳐야 돼요. 예. 우선 첫 번째가 저는 2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앞에 하는 것들 법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다 살려놓고 뭐 이런 그 아까 그 말씀드린 무슨 절취부 이런 건 다 살려놓고 근본을 딱 2개를 잡으면 돼요. 법은 하나는 뭐냐면 사전투표소 예약제입니다. 즉 선거인 등록이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흔히 사전투표제 없애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1,000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원격지 근무자, 원격지 유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직장 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 사전투표제 없애자라고 흉대를 맬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이 나서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법 못 고치잖아요. 국회가 나서야 돼. 그러려면 물론 국회가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한 1,000만 명 투표인들이 사전투표에 맛을 들렸어. 그러면 잘 안 나서요. 1,200~300만 명 되잖아요. 이번에 1,500, 1,400만 명 될걸? 40%니까. 그렇죠. 3,200만 명의
3,200만 표에 47%니까 1,500만이 넘죠. 1,500만 표쯤 돼요. 네. 1,500만 표쯤 되니까 저거 총대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사전투표제 2대 예약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질이 뭐냐면 제가 좀 얘기할게요. 투표소는 하나의 투표소가 관할하는 지역을 투표구라 그러고 저게 민초민주주의 핵심이에요. 미국은 프레싱트라 그럽니다. 한국은 14,000개, 미국은 14만 개쯤 돼요. 저게 공화국 민초민주주의 기본 단위인데 현행은 뭐냐면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하니까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게 투표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투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 한번 말씀. 떴다방이죠. 뭐. 국민이 떴다방 되는 거예요. 국민이. 참 천하게 만듭니다. 이거. 국민이 천해진 거예요. 예. 공화국의 기본 원칙이 파괴된 거고 참관 감시를 할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소에서 보세요. 본투표소 가면은 선거인 명부가 있어서 아 누구세요? 여기 서명하시고요. 네, 투표지 받아가세요. 그게 첫 단계죠. 그렇죠. 본투표 가면 첫 단계가 신분증을 보고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투표지 주고 그게 본투표소에 들어가자마자 첫 단계 있는 일이에요. 네. 이게 없어요. 이게 선거인 명부가 신분증 주세요. PC에다가 해보고 띡 떠서 여기 울릉도 도동인데 멀리서도 오셨네요. 어떻게 서울 중구에서까지 오셨네. 환영합니다. 잘 놀다 가시오. 프린트로 쭉 뽑아. 근데 그 투표소에 들어가기 10분 전까지 거기 들어갈까 말까 마음을 안정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지. 처음에 갈 때는 도동에서 투표하지 했는데 도동에서 회나 먹지 회에다가 뭐 소주에다가 실컷 먹다 보니까 문어가 맛있네. 문어 숙회. 이렇게 취해갖고 이태백 씨 한 수 읊고 잘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뭐 공직에 있거나 선관위에 있는 분들 자세히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투표제도 플러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규칙까지 합하면은 정말 유일한 정말 개판 그다음에 투표제입니다. 더 웃기는 게 뭐냐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자 계속해서 중앙선관위에 중앙 서버랑 실시간 통신을 하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왜냐면 미리 있는 선거인 명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신원 확인하고 뭐하고 이걸 하잖아요. 계속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통신만 깔아앉으면 어떻게 돼?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앙 컴퓨터 서버가 만약에 마비가 된다. 마비가 되면 어떻게? 테러에 의해서 국가적인 혼란이죠, 뭐.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에 해당하는 투표가 마비가 되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굉장히 위험한 제도 이거. 투표를 통해서 취약해요. 통치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계속 작동합니다. 근데 네. 이 상황이 오면은 작동 마비가 되죠. 예, 작동 마비가 된다고. 국가 스톱되는 겁니다. 국가 스톱이에요. 국가의 심장이 멈춰요.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홍석현이가 좋아하는. 홍석현이는 대한민국 심장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하자는 거 아니야? 아니, 지 심장 멈췄다 다시 뛰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홍신의 심장, 왜 대한민국 심장을 멈추려 그래? 시건방지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한민국 심장이 당신 거요? 홍 회장. 대한민국을 시건방진 사람이야, 그 사람. 리셋 코리아. 시계로 하는 모양이죠. 어쨌거나 리셋 대혼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한 제도입니다. 네. 이 중앙 컴퓨터에 의존하는 제도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예약제라는 순간 이런 문제가 싹 없어져요. 예약제를 하게 되면 자, 내가 울릉도 도동 가서 투표할게요. 사전투표 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서대문 을구의 을구 1번 투표소 주민이야. 예. 그런데 울릉도 도동 투표소로 임시 전입을 간다라고 미리 사전에 신고한 거라고. 그렇죠. 백신도 사전 예약해서 맞는데 투표를 사전 예약하고 요새 안 하고 전자시대 때 아무나 불쑥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해? 무슨 개가 오줌 싸고 다니나? 그런 말이에요. 참 개도 훈련 받으면 배변 훈련합니다. 그렇죠, 정해진 맞아요. 장소에서만 싸요. 나 선진국 참 젠틀맨들을 이렇게 혹은 레이디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임시 전입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거의 명부가 나와. 네. 자 그러면 이거를 D-7까지 만약에 예약을 한다고 쳐봐요. 예, 예. 그러면 D가 그게 D가 저거야. 저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일. 그러니까 사전투표일이 금요일이니까 그 전날 그 전주 금요일까지 예약한다 쳐봐. 그러면 일주일 시간 있잖아. 예. 그러면 그 사전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명부가 나오잖아. 나오죠. 다 예약 받았으니까. 예, 예. 선거인 명부가 미리 나와요.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미리 데이터로 해서 그 사전투표소에 줄 수가 있어. 그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를 출력해서 준비해 놓을 수가 있어. 예, 예. 중앙 컴퓨터가 다운되고 전국 통신망이 빠개져도 투표는 진행하는 투표를 거야. 진행되죠. 예. 그러면 투표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 선거인 명부에 맞춰서 투표지 인쇄 파일도 미리 다 가 있어. 그럼. 이게 맞죠, 이게. 아, 참, 난. 근데 정확히 내가 보니까 선관위의 그 각국의 선거제도 애뉴얼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네. 주요국 아마 전 세계 웬만 저기 이 사전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식의 선거인 등록, 그러니까 미리 나는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네, 그러면 내가 등록을 우편을 하지 않은 우편으로 하든 네. 아니면 뭐 전자적인 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네. 다 자기가 투표를 사전으로 골라서 하겠다라는 사전 걸 예약을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대한민국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개쌍스러운 짓이냐고. 선관위 위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법을 모르고서 알면서 통과시킨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신들은 그걸 당신 자신을 포함한 주권자를 길거리에서 오줌 싸고 다니는 유기견보다도 못 보는 거야. 그렇게 설명해도 설명을 알아듣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길을 닫고 있어. 그러니까 간첩이 대가리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드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예약제 예기치 않은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선거인 명부 파일도 미리 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해야 될 투표지 이미지도 미리 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예, 예. 이 통신장애 중앙 서버 장애가 일어나도 국가적 재앙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참관 감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선거인 명부에 의해서 참관 감시하니까 본투표랑 똑같아져. 그렇죠. 그게 사실 참관 감시 과정이.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있으면 해킹도 시도도 못 할 겁니다. 할 못해요. 필요도 없죠. 네, 시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정치적인 해킹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해킹 불가. 뭐 하려고 해요. 네, 해킹 불가. 다 되는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법률 개정 캠페인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원격 개표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 사전 투표는 일반 투표의 일부예요. 이게 부재자 투표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일반 투표기 때 투표소에서 해. 투표소는 선관위가 관할하는 지역이죠. 공간이에요. 공간이죠. 공간이라고. 그러면 개표소 역시 선관위가 관할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중간에 네. 갑자기 왜 물류회사가 끼냐고. 그렇죠. 이거 왜 물류회사 낄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예. 현행법대로 하면 3,552개 사전투표소 2를 1로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3,552입니다. 개표소가 아니 지방선관위로 이동을 하는데 지방선관위가 250군데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관내니까 하나 빼주면 249개가 돼요. 그렇죠. 예. 발송지는 3,552군데고 예. 수신처는 249개야. 그러면 네. 노선이 몇 개 나오냐? 놀라지 마십시오. 88만 4,448개 나옵니다. 예. 이 노선에 500만 표가 한꺼번에 올라타서 움직여야 돼요. 등기 우편으로. 법률에는. 이것도 이렇게 전 세계 어디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등기 우편 오리지널대로 우체국이 못 다룬다는 못 소리야. 다루죠. 그러니까 우체국이 하청업체 물류회사한테 야 니들이 다뤄. 그래서 물류회사 하청이 돼버려요. 제가 저기 2020 택배 투표가 되는 거예요. 20년 예. 그 4월 16일 그리고 아침에 이게 그랬습니다. 프로세스가 몰리니까 네, 조선족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분류 작업에 아무나 막고 해서 쓰게 되니까. 제가 거의 2년 전에 네. 그 수지에서 이 관내 사전 투표가 선거 끝나고 모아져서 바구니에 담겨서 물류회사 택배회사에 싣고 그다음에 수지 집중국으로 옮기는데 어느 이제 공정선거위원단에서 따라갔어요. 가니까 그때부터 말하자면 선관위의 관할을 벗어나서 우체국을 하고 우체국도 우체국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택배회사
혹은 알바인데도 알바에 조선족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누가 알아? 우체국 공적기관을 사칭해요.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랬잖아요. 택배 위탁 투표다. 네, 택배 투표가 돼버린다고. 택배 투표가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88만 4,448개 노선에 한꺼번에 등기 우편이라고 찍힌 게 한꺼번에 500만 톤, 600만 통이 몰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편 시스템으로 안 되지. 안 되죠. 그것도 주말에. 안 되죠. 주말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택배 차주한테 그 등기 우편 접수 그 모바일 단말을 준 거야. 그러면 그렇죠. 이 법에 나오는 우체국 직원이 갑자기 인간의 탈을 벗고 등기 우편 접수 모바일 단말로 변신한 거예요. 변신한 거죠. 그렇죠. 인간이 아은 인문이다. 그렇죠. 법에는 우체국 직원한테 넘기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저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변호사가 네. 그거 다 추적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게 막 나오잖아. 100만 표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100km를 아니 200km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현물은 뒤에 갖다 주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그러니까 겁니다. 예. 등기는 움직일 때마다 각 단계에서 찍게 돼 있어서 스태프가 있죠. 이 예. 단계별 구간의 그 시간이 표현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때 예. 150만 개가 다 뒤지니까 예. 뭐 100만 표 이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 만에 100km를 옮겼다든지 뭐 이렇게 100km 다른 장소에 3분에 튀어나오는 거죠. 단말기로 다 정리해놓고 뒤에 가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해답의 제시보다 의문 제기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 사전투표를 뭐 아까 말한 예약제로 해서 온전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답을 찾기 전에 의문을 한다는 거. 의문이 뭐냐. 아까도 사전투표 예약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백신을 예약을 했는데 사전투표를 왜 예약을 못하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투표를 원격으로 했는데 개표를 원격으로 왜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이제 원격 개표라는 건 이런 거죠. 아까 네. 원격 투표라는 건 관외 사전 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외 사전 투표. 예. 그러면 관외 사전 투표가 있었으면 관외 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케이스는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지방 선관위가 각각의 원격 개표하는 경우.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지방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구가 전국에 한 1,000개쯤 청계점 해야 되죠. 그러면 한 선거구에 2명씩 뽑으니까 보통. 그럼 이게 뭐, 이게 일반 선관위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표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예 요원들로 빵빵하게 넓은 장소에 넓은 그런 환경 꾸며놓고 하자. 그러려면 전국에 집중 개표국. 집중 개표. 그러니까 관외 투표지 다 모여. 그러면 전국에 한 10개에서 20개 두면 된다. 이 세사초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건.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 뭐 큰 실내체육관 같은 데에다가 예, 예. 관외 개표제 다 모여 20개쯤이면 모이면 뭐 평균적으로 20개를 둔다 그러면 4, 500만? 아니요. 500만 표일 경우 한 군데 25만 표 모이는 25만 거거든. 표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표수로는 뭐 크질 않아요. 근데 그게 최악의 경우 지방 기초 의원이라 그러면 최악의 경우 1,000군데로 나눠지는 거야. 그렇죠. 25만 표가. 그렇죠. 그리고 25만 표지만 이게 저 만약에 지방 선거다 이래 버리면은 교육 지방 선거다 그러면 교육감 그다음에 광역시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그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에서 투표지가 5장이잖아. 5장이죠. 그렇죠. 예. 보궐 있으면 6장. 그렇죠. 그러면 6장 7장 돼요. 그러면 25만 개지만은 25만 표가 모인데 다 기본적으로 보궐 없다 그래도 그게 선거구로 따지면 125만 개 선거구거든. 그렇죠. 125만 개죠. 네. 봉투는 25만 개지만 예, 예. 그 관외 봉투는 전체는 125만 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원격 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법에는 우체국에 넘겨주게 돼 있거든. 그렇죠. 아니야. 저렇게 되면 노선이 몇 개 나오냐. 노선이요. 딱 3,552개밖에 안 나와. 각각의 그 저기 어디지? 그 각각의 투표소, 사전 투표소에서 원격 개표소까지. 그렇죠. 예.
혹은 노선을 더 줄이면 각각의 투표소에서 자기들 저기 뭐 어디죠? 자기들 집중 개표소. 아니 집중 개표소로 말고 자기 선관위로 선관위로, 가서 예. 관에만 모아서 관에만 모아서 그렇죠. 그 선관위에서 관에 뭐 택배하려고 이렇게 행선지 분류할 것도 없이 그냥 쓸어 담아서 예. 뿅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선은 몇 개 나오냐면 25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동네에서 선관위까지 가는 거는 노선이라고 안 치니까. 안 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88만 4,448개 노선이 250개 노선으로 줄어들고 그것도 한 방향 딱. 그럼 엄정하게 방사형으로. 예, 관리하고 선관위가 책임지고 다 할 수가 있죠. 그 선관위가 경찰차 딱 불러가지고 딱 불러서 쫙 가면 칸보이 되는 시켜가지고 거죠. 쫙 가면 되는 거예요. 트럭에 싣고. 그 정도는 돼야죠. 경찰차 앞뒤로 딱 칸보이 시켜서. 예. 응당 아마 우리가 선관위에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저기 최근에 이제- 와서 다 깨져버렸어요. 아니 저 우편이 되니까 저 다 근데-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편 투표로 해서 관내 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관외 투표를 관내 개표로 왜 바꾸냐 이거지. 관외 그렇죠. 투표를 관외 관외 개표시켜라 시- 이거야. 근데 관외 개표시키면은 일반적인 개표소에서는 다루기 버거운 다양한 종류의 네. 투표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오케이 그 집중국을 한 전국에 한 10개, 20개 깔아서 집중국에서 해결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장기적인 법률 개정 캠페인인데 저 법률 개정 캠페인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아니라 시민의 몫입니다. 시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몫입니다. 네, 국회의 몫이죠. 단지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할 수 있죠. 그러면 정부의 몫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정부가 국회랑 한판 뜨겠다. 선관위랑 하면 윤 정부가 개정안을 법제처에서 발의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법제처에서 발의를 해도 정부가 각 세우기가 싫으니까 국회의원을 빌려. 알잖아. 정부 발의가 모양새가 안 좋거든. 안 좋거든. 그러니까 실제 안은 법제처가 다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소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의원 입법이 많아지는 것 상당한 부분은 정부 청부 의원 입법입니다. 예, 정부 청부를 좀 하세요. 윤석열 정부. 아 그리고 내가 한 가지 혹은 인수위 청부도 네. 좋아.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주권의 구체적인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권의 행사는 투표로 합니다. 네. 근데 이 투개표 시스템이 예.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은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선관위의 그 투개표 운영을 법 안에서 있는 법 안에서 임시 조치로 개선을 안 시켜 놓으면 네. 지금 국민의 신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월 1일 날 대판 싸움이 붙어요. 예. 저항이 붙는다고 국민들이. 네. 그럼 6월 1일 날은 윤석열 정부야. 그럼 윤 정부가 독박 쓰는 거예요. 이런- 그러려면 선관위를 윤 정부가 지금부터 조져서 선관위가 이거를 아까 플라스틱 통 예를 들어서 3만 개 만든다 그러면 예. 발주해서 납품 받는데 40일 걸려요. 예, 30일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거 다 맞춰서 운영하는 것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50일 정도 50일 걸리 봐줘야 돼. 그리고 아까 이게- 그 예를 들어 투표 그 도장 찍는 그 탁상 프레스 발주해서 저거 납품 받는데 한 50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 저기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지금 우리 같이 갈급한 사람으로만 무슨 문제가 요구가 될 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 이제는 광범위해졌다고. 우리 한국의 선거 지금 시스템은 네. 지금까지 운영된 방식은 2016년에 이재명 직전의 후보가 수개표하자 이 선거 시스템 못 믿겠다. 자기도 그다음에 얘기했었어. 송영길 대표가 그랬죠. 지금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랑 손잡고 윤 정부 패는 거야? 아니 이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 아, 살벌하네. 원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착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예. 구로 선거 관련에 점거 농성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있었어. 또 노무현 무렵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문제는 저쪽 애들이 그랬어.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기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투명성과 그다음에 엄밀성과 무기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선거에 피하면은 부정에 의해서 피했다고 해서 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복의 요소가 나옵니다. 불복 그다음에 요소 있어요? 이기면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 시스템으로 해서 유리하게 선거를 불법적으로 혹은 아주 편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독박 쓸 생각 없으면 3월 달에 공개적으로 선관위를 조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독박 씁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나는 제대로 된 주인이고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자님께 묻습니다. 공화국의 충성을 바치십니까? 네. 바치십시오. 바치십시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